안녕하십니까. 전국 국어운동 대학생 동문회 초대 회장 이대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998년에 광화문의 한글 현판이 어떻게 달렸는지 알지 못하고, 어떤 이는 그 한글 현판은 박정희 독재 정치 상징이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 사연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정희, 김종필 군사정부는 1962년에 한글로 만들던 교과서를 한자 혼용으로 만든다고 해서 대학생들이 국어운동 대학생회를 만들고 1967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한글 전용 정책을 펴라고 건의했습니다. 학생들이 건의를 받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은상 한글학회 이사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고, 이은상 선생은 한글 전용을 해야 나라가 발전하고 다음에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처럼 후손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라고 알려주니까 1967년에 탁골공원을 정비하면서 3일문에 먼저 한글 현판을 달았습니다. 그때 1968년에 그리고 초에 앞으로 한글 전용 정책을 펴겠다 하는 그런 발표를 해서 우리 국어운동 대학생들은 서울물대 교정에서 환영 기자회견을 했고, 그때 KBS 라디오 인터뷰를 제가 했습니다. 왜 한글 전용 정책, 한글 전용법이 있는데 제대로 지키지 않느냐? 왜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도 만들어서 일본 침략을 막았다고 하면서 지금 기선 하나, 철갑선 하나 만들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한 일이 있습니다. 그해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학생들의 소리와 한글학회 이은상 이사 여러분의 건의를 받고 1970년도부터 강력하게 한글 전용 정책을 펴기로 발표했고, 그해 광화문을 세우면서 그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달았던 겁니다. 그 한글 현판은 민주, 자주 상징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일으키는 그러한 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먼저 1967년 말에 탁골공원에 한글 현판을 이렇게 3일문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달았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3일문이라는 한글 현판을 달게 된 사연이 이 국어운동 대학생회 청주 강연회에서 말씀하신 증언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결심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해야 되겠다. 내부터 한글 전용을 했다 하고 파고다공원에 들어간 문을 갖다가 3일문이라고 한글로 썼어요. 그래서 외국 조약할 때는 반드시 한글로 박정희라고 써갖고 이 학생들이 청원서를 제작냈어요. 그 뒤에 그분이 그 말을 듣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이, 선진한 요구입니까? 이 나이 먹은 우리는 이론하는 이불 밑에 활개를 치면서도요, 저런 행동을 못했어요. 박수를 해달라고 해서 겨우 박수하는 여러분, 이 청주에 있는 여러분, 이 두뇌가 조금 오늘 이 방이 너무 더워서 둔해지는 모르로되 저 학생의 참신한 저 행동을 말이지, 여러분 죽어가는 구세대는 받들고 새사람이 살리고 죽어야 해요. 걸음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학생들이 한글 전용 정책을 펴라고 하니까 한글 전용 정책을 펴야겠다 생각을 하고 탁골공원에 현판을 3일문이라고 한글로 먼저 달았으며, 그리고 대학생들이 왜 독일에 방문했을 때 한자로 대통령 서명을 하느냐 이렇게 한글로 하라 건의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그 또한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한글로 서명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증언을 정인석 교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한글 현판은 68년 말에 달게 되는데 이렇게 한글로 광화문이라고 썼습니다. 원형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글은 경복궁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을 세우고 우리 자주 민주국가를 이루고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담아서 한글로 다룬 겁니다. 이것은 한글 사랑, 한글 빛내기에 깃발이 되었던 것이고 40여 년 동안 그 현판을 달고 한글을 빛냈던 것입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은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여러 현판, 현충사라든지 곳곳에 우리 그 유적을 정비하면서 한글로 현판을 달았고 여기 아래 1977년에 세종대왕 무덤이 있는 것이 영릉을 정비하면서 훈민문이라는 현판도 한글로 달았고요. 1978년에 정신문화연구원을 세우면서 거기 기념식수에도 이렇게 한글로 대통령 박정희라고 썼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국회의장 이런 분들이 기념식수를 하면은 지금도 한자로 많이 쓰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철저히 실천을 했고요. 외국인에게 보내는 어떤 문서에도 이렇게 한글로 썼습니다. 1968년에 한글 전용 정책을 박정희 대통령이 표기를 했다는 그러한 증언은 또 한갑수 선생님의 말씀 녹취록이 지금도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학생들이 한글 전용 정책을 펴라고 하니까 전문가인 이은상 선생님과 한갑 선생에게 자문을 구했고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글 전용은 해야겠더라. 지금도 박정희 대통령 스스로 자신은 내가 한자 혼용이 편하지만 앞으로 한글 전용을 펴겠다 하는 그 증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일주일 전에 제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 모시고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난 지금도 한문자를 섞어 쓴 그 글이 역시 읽기가 편하고 해. 근데 그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니까 그 한글 전용은 안 하면 안 되겠더군. 그래서 한글 전용을 하라고 내가 지시를 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와 같이 일요일면 내일 아침이면 나올 겁니다마는 일요 방담을 하면 정인섭 박사가 옆에 있다가 여보시오, 그 모터로 72년에 행한다고 당장 내일부터 하라고 명령하시오. 그 너무 그만 이 영감님이 그 정인섭 박사 금년에 65 뜨시는 분입니다만 아주 열이 있습니다. 그저 대통령 보고 당장 내일부터 한글 전용하라고 명령을 강제로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그 자리가 엄숙한 자리가 되지 않고 그만 흥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와서 정 박사 보고 너무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건 인식을 좀 바로 시켜야 되니까 내가 조금 더 틀지 않았다. 이렇게 광화문에 걸린 한글 현판은 이 나라를 한글을 살리고 빛내서 일으키겠다는 아주 큰 의미와 뜻을 가진 자주 민주화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광화문이 중국의 천안문처럼 중국의 천안문이 자금성의 문인 천안문이 중국의 얼굴과 같습니다. 우리 광화문은 대한민국의 얼굴과 같이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화문을 짓고 한글 현판을 우리 글자로서 달고 대한민국도 선진국부터까지 발전했고 중국은 이 천안문에 옛 중국 한자로 자기들 그 구호 이념을 쓰질 않고 간체자라는 오늘날 글자로 쓰고 그 문 위에도 중국의 휘장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발전을 해서 지금 미국과 맞서는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광화문 한글 현판과 중국 천안문의 이런 그 중국 현대 글씨 구호는 상당한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광화문은 그때 일본 그 식민지 총독부였던 중앙청을
이렇게 가렸고요. 시멘트로 지었지만은 이 그때 나무를 산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산림 녹화를 할 때인데 산업화를 하면서 시멘트를 지었습니다. 이 시멘트 건물은 산업화의 또 상징이고 우리나라 발전 상징이기도 한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원래는 나무로 했는데 잘못됐다고 부숴서 없애버렸습니다. 한글이 세종대왕께서 경복궁에서 만들었고 그리고 경복궁의 문인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달고 40여 년 동안 한글을 빛냈던 겁니다. 이렇게 조선 식민지 총독부를 가리고 광화문을 짓고 한글 현판을 달고 한글이 태어난 곳임을 알리고 한글을 빛내어서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이 일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 다음으로 한글을 살리고 빛낸 문자개혁 혁명이나 마찬가지였고 세종대왕이 우리 백성을 사랑하고 자주국가 또 홍익인간 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뜻으로 만드는 한글을 빛내자는 매우 뜻있는 깃발이었습니다.